저는 지금 3m 세팅으로 연통을 고정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간의 캠핑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화롯대를 가지고 불멍하시는 분들은 텐트 안에서는 불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텐트 밖에서 불멍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불멍을 하다 보면 아무리 앞에 불이 있어도 밖에서 장시간 있는 건 좀 너무 춥죠. 그래서 이제 텐트 안에서 난방도 하고 불멍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목 난로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텐트 안에서 난로를 설치를 하려면 연통을 이렇게 밖으로 빼줘야 되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텐트에 연통을 밖으로 뺄 수 있는 그 홀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 텐트에 홀잭 작업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소중한 내 텐트에 구멍을 내는 홀잭 작업 없이 연통을 텐트 밖으로 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화목 난로를 설치하셔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스킵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텐트에서 난로를 설치하고 연통을 밖으로 빼려면 홀잭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옆에 측면에 지퍼는 있어야 됩니다. 뭐 창문이 됐건 출입문이 됐건 지퍼는 있어야만 그쪽 지퍼로 지퍼를 열어서 이렇게 연통을 뺄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 지퍼가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고 닫히는 이중 지퍼라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연통을 이제 밖으로 빼서 고정하기 위한 준비물로는 스킨세이버, 그 다음에 엘보 서포트, 그리고 연통 홀더와 조스 홀더, 아니면 이렇게 스트링 홀더와 같은 부품이 필요하고요. 그 외에도 기본적으로 팩과 스트링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어떻게 연통을 텐트 밖으로 빼는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 텐트에 홀잭이 있다라고 하면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난로에 관을 꽂아서 홀잭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그 연통이 통과되는 부분하고 그 홀잭, 그 텐트 스킨 연통과 홀잭이 닿는 부분에 이 연통에서 발생되는 열로 인해서 홀잭, 그 텐트 스킨이 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일반 연통이 아니고 이중관이나 아니면 뭐 3중관을 사용하시면 더 좋고요. 이렇게 이중관을 사용하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방열포 같은 것들을 감싸서 이 연통의 열로 인해서 텐트의 스킨이 녹지 않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홀잭이 없는 텐트다 그러면 난로의 연통 배출구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이 마이스토브처럼 상단에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엘보를 이용을 해서 관을 꺾어서 나가면 되고요. 뭐 만약에 난로 뒷면 쪽에
난로 연통 배치구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꽂아서 연통을 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연통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는 이런 부품을 엘보라고 하는데요. 이 엘보를 선택을 하실 때 하나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 저희가 보통 이렇게 연통을 결합할 때 같은 지름의 연통이라고 할지라도 한쪽은 이렇게 연통이 이렇게 겹쳐져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통을 자세히 보시면 한쪽은 얇고 한쪽은 조금 더 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 얇은 부분을 순놈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조금 더 넓은 부분, 이렇게 바깥쪽으로 겹쳐지는 부분을 암놈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쪽은 순놈, 한쪽은 암놈이면 이런 연통은 단확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암놈이란 얘기죠. 근데 여기 이 엘보를 보시면 양쪽 다 암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도 겹쳐지고 이렇게도 겹쳐지죠. 그래서 양쪽이 암놈인 엘보를, 암놈인 연통을 양확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보통 연통이 이제 이렇게 겹쳐지는데 조금 덜 마른 장작을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상태가 안 좋은 펠릿을 난로에다가 이제 태우게 되면 이 연통에서 목초액이 흐를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확관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그 앞놈이 아래쪽을 향하고 순놈이 위쪽을 향하게끔 이렇게 설치가 되면 이 연통에서 흐른 목초액이 이렇게 연통을 타고 흐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그 홀잭이나 이런데 그 텐트 스킨과 연통이 닿게 된다 그러면 목초액이 흘러서 텐트 스킨이 오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확관을 이용을 해서 위에서 겹쳐지는 순놈이 아래쪽을 향하고 앞놈이 위쪽을 향하게끔 이렇게 연통이 겹쳐지면 이 연통 내부에서 목초액이 흐르더라도 이쪽 밖으로 나오지 않고 연통 안으로 흘러 내려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텐트 스킨에 오염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그냥 단확관을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뭐 다행히 좀 건조 상태가 좋은 저희 손가래 장작을 사용을 해서 뭐 텐트 스킨이 오염되거나 연통에 뭐 목초액이 흐르거나 하는 현상을 겪지는 못했는데, 만약에 뭐 밖으로 빼는 연통에는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안 그래도 뭐 텐트 스킨이 오염이 안 되더라도 연통에 목초액이 흐르는 걸 봤을 때는 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난로의 그 연통 구성을 미리 확인을 하셔서 이 위로 올리는 수직관의 제일 아래쪽은 항상 앞놈이 위쪽을 향하고 순놈이 아래쪽으로 꽂히게끔 이렇게 연통을 구성을 해주시면 목초액으로 인한 연통의 오염 없이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난로의 연통 배출구가 이렇게 상단을 향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에 홀잭이 없으면 연통을 못 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이 엘보를 이용해서 그 텐트에 지퍼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수평관을 연결을 해서 그 텐트 밖으로 연통을 빼줘야 되는데요. 이때 이 수평관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면 난로의 그 배기압을 낮추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하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수평관은 1m 이내로 설치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 연통하고 이 연통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일반 연통이고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연통은 이중관이라고 하는 연통인데요. 난로 연통 겉에 한 겹이 더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연통의 열을 좀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수평관을 뺄 때 텐트의 스킨과 교차되는 부분에는 1차적으로 이중관을 이용을 해서 연통의 열을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준비물로 보여드렸던 요 스킨 세이버를 설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텐트의 스킨이 연통과 교차되는 부분에 스킨 세이버를 설치를 해서 이 스킨 세이버의 홈에 스킨을 이렇게 잘 접어 넣어 가지고 이렇게 텐트 스킨이 직접 연통에 닿는 것을 막아주면 되고요. 이때 만약에 텐트에 이중 지퍼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위아래로 지퍼를 잘 닫아서 이렇게 오므려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중 지퍼가 아니다 그러면 한쪽은 지퍼를 내리고 한쪽은 이렇게 집게 같은 걸로 텐트 스킨을 잘 잡아 주시면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텐트 스킨과 연통이 닿는 것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수평관을 이제 텐트 밖으로 뺐다고 하면 텐트 밖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엘보를 또 이용을 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수직으로 연통을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장작 모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3m 정도 수직관을 올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펠린 모드로 난로를 사용하신다면 한 6m 정도는 연통을 올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3m, 6m 이렇게 이 위에 연통을 올리다 보면 연통의 하중에 의해서 이 수평관이 아래로 처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받쳐주기 위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준비물 중에 하나인 엘보 서포트라는 부품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다리를 벌리고 오므려서 그 원하는 높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엘보 서포트는 제 난로가 연통도 위쪽이고 그리고 또 아래 스탠드를 받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구입하는 엘보 서포트로는 높이가 안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연장 다리를 추가로 구매를 해서 이렇게 높이를 높여줬고요. 그래서 이렇게 엘보 서포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받쳐주면 이 위에 연통이 걸리더라도 수평관이 처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엘보와 엘보 서포트까지 설치를 한 후에는 이제 이 위로 수직관을 올려주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3m든 6m든 이렇게 연통을 수직으로 계속 올려주면 이 연통을 고정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부품이 바로 이렇게 연통 홀더나 아니면 스트링 홀더 같은 부품을 이용을 해서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통을 수직관을 올렸을 때 미리 스트링 홀더에 스트링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보면 연통에 이렇게 홈이 있거든요. 이 홈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연통을 위쪽으로 계속 올려주고 이 스트링 홀더에 스트링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세 군데 바닥에 팩다운을 한 후에 이렇게 고정을 해주면 연통이 이렇게 쓰러지거나 흔들리지 않게끔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트링 홀더를 이용하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펠린 모드처럼 6m 이상 연통을 높이 올려야 될 경우에도 가장 안정적으로 연통을 고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스트링 홀더를 이용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트링이 그 연통을 아래쪽으로 당기기 때문에 반드시 엘보 서포트나 아니면 엘보 서포트가 없더라도 이 수평관이 아래쪽으로 처지지 않게끔 받쳐주는 무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은 이렇게 스트링 홀더가 아니고 이 조스 홀더와 연통 홀더를 이용해서 고정하는 방법인데요. 이 연통 홀더를 이용해서 고정할 때는 이렇게 미리 그 연통에 연통 홀더를 끼워서 이렇게 그 연통을 결합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그 조스 홀더의 한쪽이 그 집게로 되어 있어서 기둥 폴대나 뭐 파일 드라이버 같은 기둥을 이렇게 잡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정하는 방식의 가장 핵심은 뭐 여기 옆에 서는 기둥이 뭐 보통 흔히 갖고 계시는 폴대도 괜찮고 파일 드라이버도 괜찮고 뭐 없으면 랜턴 스탠드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기둥을 이용해서 연통을 고정하기 때문에 기둥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폴대를 세울 때는 반드시 뭐 스트링이나 팩다운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폴대가 흔들리지 않게끔 이렇게 고정해 주시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이 방식은 아까 스트링 홀더를 이용해서 이렇게 아래로 당겨주는 방식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위아래로 옆으로 흔들리지 않게끔 잡아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렇게 연통을 아래로 누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엘보 서포트가 없어도 수평관이 길지 않다면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안전하게 든든하게 받쳐주려면 이렇게 연통 홀더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엘보 서포트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연통을 설치를 하는 그 구조와 각종 이제 장비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이제 실제로 이 텐트에 난로를 설치를 해서 설치된 모습을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텐트 안에 난로를 설치를 했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그 수평관을 이용을 해서 텐트 밖으로 연통을 빼줬고요. 그 다음에 이중관하고 스킨 세이버를 이용해서 텐트 스킨이 연통에 닿는 것을 이렇게 잘 막아줬습니다. 그래서 텐트 스킨을 잘 보호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을 보면 이렇게 엘보 부분에 엘보 서포트를 이용을 해서 연통을 이렇게 잘 받쳐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아까 설명드린 이 연통 홀더와 조스 홀더 그리고 이렇게 폴대를 이용을 해서 폴대는 스트링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팩다운을 해줬고요. 그리고 폴대 아래에는 폴대의 지킴이를 이용을 해서 또 고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스트링을 이용해서 폴대를 확실하게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조스 홀더와 연통 홀더를 이용을 해서 연통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끔 고정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3m 세팅으로 연통을 고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텐트 안에서도 좀 주의를 해주셔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제 난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뒷면에 방열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난로는 이쪽 뒤쪽 면이 그렇게 열이 많이 발생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열판이 없는 난로를 설치를 하시면 이쪽 뒷면으로도 그 열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난로 뒤쪽 텐트 스킨이 또 열에 의해서 타거나 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알루미늄 호일과 자석을 이용을 해서 이쪽 뒷면, 난로 뒷면의 텐트 스킨도 좀 보호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제가 지금 설치한 텐트는 지금 이렇게 그 벽면이 거의 수직에 가깝게끔 서 있는데 이렇게 옆에 측면이 수직이 아니고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완만하게 누워 있는 그 텐트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텐트들 같은 경우에는 뒷면뿐만 아니라 이 난로 위쪽에 열에 의해서 또 스킨이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동일하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알루미늄 호일이나 자석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스킨을 보호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특히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장작 모드가 아니고 이제 펠릿 모드를 사용할 때, 펠릿 모드를 사용하게 되시면 이렇게 난로 위에 펠릿 연소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위에 펠릿을 보관하기 위한 호퍼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펠릿 모드를 사용을 할 때 정상적으로 난로가 잘 연통이 잘 설치가 돼서 이제 그 펠릿이 연소가 돼서 불꽃이 난로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연통으로 빠져나가면 괜찮은데, 이 배합에 문제가 생겨서 역화가 나면 이 불꽃이 아래쪽이 아니고 이 위쪽으로 펠릿이 담겨있는 호퍼 쪽으로 불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펠릿 모드를 사용을 하실 때는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그 난로 상단과 텐트 스킨이 가까워진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그런 텐트에서는 난로를 설치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설치를 하시더라도 펠릿 호퍼의 뚜껑은 반드시 막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혹시라도 역화가 났을 때 이 불꽃에 의해서 텐트 스킨이 이제 불꽃이 옮겨 붙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이 잠든 사이에 그 역화가 나서 펠릿 호퍼에 불이 붙는다 그러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반드시 지켜주셔야 될 부분이요. 이렇게 텐트 안에서 어쨌거나 그 장작이든 펠릿이든 태워서 연소를 시키는 그 기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반드시 텐트 내부에 설치를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휴대용 소화기라던가 아니면 뭐 방화수 같은 것들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캠핑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캠린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화목 난로를 운영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을 화린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화목 난로를 사용한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도 화린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 화목난로 설치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정말 뭐 사소한 장비 하나만 없어도 굉장히 위험해지거나 좀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늘 설명드린 영상을 보고
할인이 분들께서 화목난로 설치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을 좀 드리자면, 화목난로를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캠핑장에서 화목난로 설치하시기 전에 미리 꼭 한 번이라도 실전처럼 설치를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사전에 준비나 연습 없이 캠핑장에 가셨다가 난관에 봉착하면 날씨도 추운데 정말 멘붕이 옵니다. 난로를 설치를 못하면 온 가족이 벌벌 떨거나 철수를 해야 될 거고요. 아니면 어떤 안전조치 없이 무리하게 설치를 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캠핑장에 출발하시기 전에 실전처럼 연습을 하면서 필요한 장비나 부품들을 잘 준비하셔서 즐거운 화목난로 생활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드린 그런 어떤 장비들의 명칭은 전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우드앤번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화목난로는 우드앤번 말고도 뭐 제조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각 제조사별로 그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이런 장비들의 명칭과 종류들을 잘 숙지하시고 안전하고 즐거운 화목난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came from the mud. There's dirt on my hands. Strong like a tree. There's roots where I stand. Oh, I've been running from the law. Hope they won't shoot me down soon. They sing on a sleepless night. Try to catch me howling at the moon.